제95화 혈마 2차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95화 혈마 2차 바로. 혈마 2차 바로는 이렇게 시작했다. 혈마중천이라는 벼로를 사용하는 소종천이라는 인물은 바로 소광조의 직계 5대 손이었으며 그는 혈마 2차 바로의 주인공이었다. 과거 300여 년 전 천마와의 대결에서 패한 소광조의 가문인 아수라철혈가는 마교 내에서 멸문지화되었다. 바로 마교의 대종사 천마 류지역의 가문인 대천마가의 주도로 아수라철혈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는 참화가 미쳤는데, 당시 아수라철혈가의 식솔이면 주방과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조차 살아남지 못했다. 하지만 혈마 소광조의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소광조의 늦둥이였던 사남이었던 소명수라는 아이였다. 아이는 너무 어린 나이라 걷지 못하였다. 철혈가의 참화가 미칠 때 명수라는 어린아이를 빼돌린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귀문혈가라는 아수라철혈가의 수족과도 같은 철혈가의 가심인 가문의 인물이었다. 상관중은 귀문혈가의 가주였으며 소광조의 숨은 방수였는데 이자는 혈마의 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소광조는 대천마가의 천마 유지역과의 대결에서 패하고 본인이 도모한 일이 실패할 때 아수라철혈가의 안전과 후의를 부탁했다. 하지만 마교의 실세 대천마가는 아수라폭풍가와 뇌전마가를 동원하여 아수라철혈가를 하루 반나절 만에 풍비박산, 초토화, 숙대파트로 만들어버렸다. 원래 이때까지 아수라폭풍가는 마교에서 가문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문이었으며 폭풍가문을 세운 종리강은 천마 류지역을 곁에서 보피라는 검동 출신의 검수였으니 이때 류지역은 반란의 주역인 아수라철혈가를 마교 내에서 축출하며 류지역의 수족인 그에게 아수라의 자기를 내려 폭풍가를 대신하게 하였다. 아무튼 아수라철혈가는 사돈의 8촌까지 200여 명 가까이 수급이 잘려서 10만 대산 마교 경내에서 100일 동안 기나긴 장대에 매달려 일벌백계형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때 유일하게 살아난 자가 있었는데 바로 혈마 소광조의 사남 소명수였다. 혈마의 사남은 천신만고 우여곡절 끝에 천운으로 살아남았는데 도피할 때 혈마의 가신인 상관중의 품에서 떨어져 그는 절름발이로 동네 놀림감으로 자랐으나 그는 처절한 혈안을 품은 채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제2혈마 바로의 시발점이 되었으니. 흐흐흐흐. 이보시오, 장모님. 우리 아수라철혈가가 아무 대책도 없이 혈마 대계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오. 흐흐흐흐흐흐흐. 영보관의 영연도인 바로 자신이 300여 년 전 혈마 소광조의 자손이라고 소개한 소상천은 매우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었다. 그는 현재 곤륜파 팔진 도관의 제자 100여 명을 죽이고 송악 도관의 관주에게 큰 대상을 입힌 후 팔진의 검수 20여 명과 곤륜파 장문인 선악 도인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있었다. 영연아, 너는 원시천존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더란 말이냐? 어찌하여 이렇게 악독한 것이냐? 우리 곤륜은 내게 항상 선을 베풀었건만 곤륜의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냐? 선악 도인은 매우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속으로 거대한 공포가 엄습하고 있었다. 지금 그의 마음의 곤륜의 위험은 하늘에서 원시천존의 가호가 있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위기 그 자체로 보였으니 말이다. 아, 그렇지. 선악 도인의 입장이라면 악이지. 하지만 혈마중천께서는 혈마의 세상을 여는 것이, 혈마의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강원무림의 지극한 선이라고 생각하신다. 나 또한 그러한 생각이지. 결국 혈마의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에 약간의 희생은 당연하고, 지금 누워있는 팔진의 문화는 혈마 세상이 되는 것에 지극히 작은 과정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찌?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너희 정파, 구파일방은 잊은 것이냐? 너희 정파는 300여 년 전에 혈마 소강자님과 협약이 있었지. 혈정지야. 혈정지약.
물론 너희는 혈정지약을 정열지약으로 부르더구나. 300여 년 전 정열지약이라. 골륜파 장문인 선악도인은 소상천의 말을 듣고 고민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본다. 늦은 밤이라 그런지 아니면 뚜뚜뚜 두두두두두 툭툭툭.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곳은 봄이 늦게 찾아오고 여름은 잠시 지나는 곳이며 겨울이 1년의 반 정도 되는 골륜산맥 고산지라 매우 척박한 날씨와 기온을 자랑하는 곳이다. 하늘에 짙은 먹장구름이 끼어 있어서 저녁이라지만 매우 어두운 하늘이었는데 결국 비가 내렸으니 비록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잠시 후 선악도인이 쓰고 있는 도관을 타고 얼굴에 물기가 떨어져 내렸다. 기억났구나. 정열지약. 우리 구파일방이 과거 혈마 소강천과 맺은 약속이 있었지. 그래, 장문인 기억하셨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 아수라 철혈가가 무너질 때 어느 정파도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소. 선대가 맺은 언약을 그대들은 혈마님을 이용만 해먹고 우리 가문이 사지에 몰렸을 때 귀중한 생명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버린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그래서 말인데. 골륜파 영보관의 영연, 즉 혈마의 5대손 소강천은 손을 내밀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손으로 받아내었다. 물론 그의 신형은 호신강기로 인해 비에 젖지 않았지만 그의 손만큼은 비가 튕기지 않고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으니 또한 영연 도인의 얼굴을 보라. 그의 얼굴은 흉신학살의 얼굴로 괴이한 미소를 머금는다. 그리고 흐흐흐흐. 장모님, 우리 아수라 철혈가의 원한은 매우 깊소. 우선 정파 연합에게 귀중한 생명의 값을 청구할 것이요. 또한 마교는 다음이요. 300년 전에 혈체를 받아낼 것이요. 흐흐흐흐흐흐흐. 골륜파 장문인 이하 팔진 도관에 남은 20여 명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검을 더욱 꽉 쥐게 되었는데 영연의 저음 웃음소리에 머리카락이 쭈뼛하고 섰으며 또한 그들의 팔뚝의 솜털도 일제히 일어서는 경험을 하였다. 다만 비가 내리니 솜털의 모습들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영연, 즉 소강천의 두 눈에서 짙은 마문 밀기가 흘러나왔으며 혈종, 혈류, 표. 휘. 파파파파파파. 소강천의 손에서 쏘아진 빗물은 붉은색 혈광을 내었고 이는 5개의 물방울이 되어 팔진 도관의 무사들에게 쇄도하였다. 새. 퍽퍽. 파강 팍팍파파파파파파 퍽퍽. 장내에 수박 터지는 소리가 장렬했고 새. 파파파파파파. 무적, 혈류, 강. 지금 소강천의 손에서 출수된 빗물은 짙은 혈광을 내며 골륜파 팔진 도관의 무사들을 잔인하게 폭거하고 있었는데 영연의 몸에서 뒤따라 나온 마문밀기는 도인들이 꼼짝할 수 없도록 겁박하고 있었으며 이미 마문밀기로 감싸진 물방울 5개는 철구가 되어 도인들의 수박을 터뜨리고 있었다. 퍽퍽퍽퍽. 지금 소강천, 즉 영보관의 영연 도인이 펼친 무공은 혈마의 동문 절기였다. 혈령혈류행이라는 절기였으니 이 영연이라는 자는 아수라 철혈가 출신, 혈마 소강천의 5대손이 확실한 것 같았으니 무적, 하류, 표. 팔진 도관의 도인들은 비록 마문밀기의 겁박에 꼼짝할 수 없었지만 퍽퍽. 쿵쿵. 골륜파 장문인 이미 깊은 내상을 입은 송악 도인 그리고 팔진의 5 문화를 제외하고 팔진 도관의 15도인은 하나같이 수박이 터져버렸고 머리를 잃은 육체들은 바닥에 쓰러지며 넋을 잃은 고온이 되었다. 철퍼덕. 철퍼덕. 빗물에 젖은 지면으로 모두 쓰러져 버렸으며 그들은 모두 움직이지 않았다. 역시
혈마의 위명을 이은 적통의 신이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이지 않은가. 이럴 수가. 골륜파의 장문이는 머리가 터져 쓰러진 본인의 제자들을 보며 침음성을 발했고, 도대체가 저 영현이란 아이를 나와 관주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었군. 녀석의 실력이 과거 전설이 되어버린 혈마의 수준이지 않은가? 아니지. 그보다 더 윗줄로 보인다. 나는 비록 화경귀 일경에 있지만 녀석의 실력이라면 화경 후입인 천하경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말의 빛도 없는 절망 그 자체이군. 우하하하하하. 역시 혈마 소강전님의 무공은 가히 일절이군. 내가 60일 전에 이곳에 왔더라면 오히려 송악 도관주와 골륜파 장문인에게 짓밟힐 것이지만, 이제는 골륜파의 전대 고인이 오더라도 나는 능히 건재할 것이다. 나는 가히 무적의 수준이지만 우리 철혈가에는 혈마 중천님과 나의 형님이 계시니 너희 정파 조물에게는 바람에 놓인 등불이지 않느냐. 우하하하하하. 영현, 소광천은 다시 한번 앙청광소하였으니 하늘도 이에 응답하는지. 번쩍, 번쩍, 번쩍. 우르르 쾅쾅쾅 우르르 쾅, 쾅, 쾅. 그리고 하늘은 심하게 노했고, 이때 어디선가 휙킥 휙킥 휙킥. 밤하늘 어두움을 뚫고 떨어져 내리는 빗줄기를 헤집고 날아오는 광채가 있었다. 휙킥 휙킥 휙킥. 절망을 뚫고 날아오는 광채는 무엇란 말인가? 종횡무진, 정광석화, 일도 단천. 먼 하늘에서 날아오던 것은 바로 하나의 검으로 보였다. 검은 절대지검으로 제석천의 검이란 말인가? 휙킥 휙킥 휙킥. 휘잉 휘잉. 휘리리리. 저것은 뭐지? 영현 도인은 하늘을 보았다. 100여 장 높이에 떠 있는 검을 보며 그는 알력을 돋우었다. 저것은 검이 아닌가? 고개를 돌렸고 본인의 부하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하늘을 보며 붉은색 눈만 멀뚱멀뚱했다. 물론 팔진의 5도인과 장문인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고, 다만 송악 관주만 두 눈을 감고 골륜파 장문인의 품에 기대어 있었으니. 휘잉 휘잉. 휘리리리. 새액새. 공중 100여 장 위에 있었던 이 절대지검은 제자리에서 회전하였으나 주변을 크게 유영하며 지면으로 쇄도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이 이런 모습인가? 새액새. 영현은 이를 보고 있다가 얼굴이 험악하게 굳어지면서, 이 병신들아, 속히 비산해라. 하지만 인간의 시야란 한계가 있는 것인가? 언제나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눈이었으니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검은 이를 멀뚱하게 쳐다본 혈색 도복을 입은 영복원의 문화에게 재난을 선사했다. 영복원 문화들이 비산하기도 전에 절대지검이 휩쓸고 있었는데, 사사사사사사 사악삭뚝. 텅터터터터터터터터 퉁퉁퉁. 영복원의 문화들은 신형을 비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급이 비산하여 떨어져 내렸는데, 이는 마치 천재지변으로 산꼭대기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모습으로 하늘에서 돌덩이가 떨어지는 모습과 일반이었다. 촌각의 시각이 흘렀는데 바닥에 30개의 수급을 굴리고, 스스스스 츠츠츠츠. 휙킥 휙킥 휙킥. 쳐. 장중 골륜파 장문인 선악 도인 곁에 신출귀몰한 모습으로 하나의 신형이 나타났으니 그는 검은색 도복을 입은 자였는데, 역시 얼굴이 관옥과도 같은 유성문이지 않은가. 그의 두 눈에 황금색 금광이 번쩍이며 이체가 지났고, 그는 천천히 좌수를 들어 종횡무진 절대지검의 청로를 받아내었다. 물론
절대지검은 성문의 애검인 청로였으니 이런 제길. 영보관의 영현 도인은 두 눈에 마문밀기가 강력하게 터져 나왔다. 너였구나. 금국의 조물애기. 소광천의 두 눈에서 급격하게 마문밀기가 거쳤고 그의 눈동자는 쉴 새 없이 흔들렸다. 그는 현재 본인의 부하인 영보관의 도인들을 보는 것 같았는데 도인들은 이미 절반 이상이 자리에 머리를 잃고 쓰러져 있었다. 내 놈의 간땡이가 터질 듯 부었구나. 감히 혈마의 수족을 이리 가볍게 여기다니. 성문아. 금곡의 성문이 장문인을 뵙습니다. 성문은 허리를 조아리며 골륜파 장문인에게 예를 표했고 장문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들을 정리하고 대화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구나. 골륜파 장문인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돋았으니 그는 유성문의 등장에 왠지 일이 좋게 마무리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성문은 고개를 돌려 내 간보다 내 녀석의 간이 더욱 큰 것 같은데 내 녀석은 허웅을 죽이고 영보관을 날름 마셔버렸더구나. 허허. 영현은 성문의 말에 황당한 얼굴을 하며 기막힌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민지원에 매거진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시작과 동시에 구독 1000명이 넘게 되어 기쁘고 이 점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청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구독으로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